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세상이 내려다 보입니다. 많은 아파트, 많은 빌딩, 많은 자동차와 걸어다니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하루에도 많은 사람과 이야기하고 지내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왠지 헛헛하고 외롭다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군중 속의 외로움,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에서는 나무생각에서 출판한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의 관계혁명에 관한 책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곧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꾸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라는 보라색의 헤드라인 3줄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오늘 지우의 반편지 유영만 관계 에세이로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타심은 이기심이다. 그러나 이기심은 이타심이 아니다. 황지우의 시집 개눈 속의 연꽃에 실린 상경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사람을 만나지만 그 관계가 이해타산으로 이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집니다. 어긋난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첫 만남의 출발이 어떠했는지요? 이타심이었는지요? 이기심이었는지요? 내가 나를 위하는 행위는 우선은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 위에 돌덩이를 던진 것처럼 그 파장이 미미합니다. 저 사람을 위하겠다고 생각하고 행한 일들이 돌고 돌아 호수 위에 물 동그라미처럼 번지고 번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진정한 예술이다. 영화 위대한 쇼맨에 이런 주옥 같은 대사도 있습니다. 이타적 베풀기는 결국 나의 행복을 담보하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처음에 이타적 마음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잃은 것일까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상대를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동안 공들여 쌓았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볼 뿐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편견을 깨고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하는 것이다. 유시화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한 숙고 끝에 상대를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단편적 현상이나 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드러난 행동으로만 판단하는 순간 관계에 대한 오해에 싹이 트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 시작합니다. 또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들리는 육성보다 들리지 않지만 몸으로 전해지는 울림과 파장을 고요 속에서 감내해낼 때 관계의 깊이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식어가면서 애정어린 호기심과 상대에 대한 물음표가 실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는 만나면 반드시 피해를 주는 기피 대상 인물의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귀 막힌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 365일 과시형, 많은 문 중에서 말문 막히는 사람, 과거로 향하는 꼰대, 감탄을 잃은 사람,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칫 방심하면 나도 한순간 이런 사람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위기는 언제나 잠재하고 있습니다. 기막힌 사람.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만나자마자 따발총을 쏘듯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합니다. 밥을 먹는 중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틈새를 노리다 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끼어들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무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도 언제나 그는 혼자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마도 개나리처럼 무리를 이루어 피는 꽃이나 집단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군무를 좋아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는 모란꽃처럼 혼자 화려하게 피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춤을 추는 동물을 즐깁니다. 그를 만나고 집에 오는 날에는 귀가 먹먹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귀는 막고 남의 귀만 열어놓으라고 우기면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불통만이 남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면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를 뜨는 게 상책입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내가 기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줌으로써 나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달인이 이끌어갑니다.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할 때 귀로 두 가지를 듣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아니 사람 자체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장문의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아주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긴 사과문을 받았지만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는 나라고 속 시원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걸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그에게는 인간관계도 늘 거래의 연속입니다. 가끔씩 느닷없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경조사는 기본이고 자신이 최근에 무슨 일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알지만 직업상 나는 그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왔다가 필요한 걸 얻어내면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에
인간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해지면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겨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부탁하면 결코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를 필요한 게 생길 때 다시 이어가려고 시도하지만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얌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도움을 부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뿐인 사람. 진짜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펼쳐진다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입장만 고수합니다. 함께 일하는 친구들의 애로사항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봅니다. 자신이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이 말은 인간이 아직 사람이 되지 않았으니 어서 정신 차려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함량 미달의 인간을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얌체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남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협업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의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달려들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회수 작가의 말에 따르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 즉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가 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지닌 가장 소중한 미덕은 머리로 계산했을 때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측은지심에 있습니다. 머리는 계산하지만 가슴은 사랑을 합니다. 얌체 같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얻은 이익도 결국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돋보이는 이유는 말없이 나의 배경에서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 덕분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인간관계는 비상하는 날개가 됩니다. 365일 과시형. 자기 과시에 몰두하면 결국에는 무시를 당합니다.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과신과 자만이 언제 끝날지 늘 궁금합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지난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과시가 길어지면 도리어 가벼워 보이고 꼰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는 상대를 무시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진 친구는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 과시에 함몰된 나머지 상대를 본인이 무시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나 무인의 그는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과시가 거듭될수록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과시는 무시를 불러오고 멸시를 낳습니다. 솔직히 잘난 척을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은데 자기 자랑에 집중하느라 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인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띱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생각은 지금 여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나 무인의 자세입니다. 생각은 다른 사람을 만나 충돌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생각을 잉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비추어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편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시점과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 일하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각한 감정적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지휘의 반편지에서는 나무생각에서 출판한 유영만 교수의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만나도 사무치는 깨달음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사람이 나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무수한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을 만나고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이 됨으로써 영향을 주고받는 너와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찾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휘의 반편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하는 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잘 자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타심은 이기심이다. 그러나 이기심은 이타심이 아니다. 황지우의 시집 개눈 속의 연꽃에 실린 상경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호기심과 기대를 갖고 사람을 만나지만 그 관계가 이해타산으로 이어지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달라집니다. 어긋난 관계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첫 만남의 출발이 어떠했는지요? 이타심이었는지요? 이기심이었는지요? 내가 나를 위하는 행위는 우선은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모래 위에 돌덩이를 던진 것처럼 그 파장이 미미합니다. 저 사람을 위하겠다고 생각하고 행한 일들이 돌고 돌아 호수 위에 물 동그라미처럼 번지고 번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진정한 예술이다. 영화 위대한 쇼맨에 이런 주옥 같은 대사도 있습니다. 이타적 베풀기는
결국 나의 행복을 담보하는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처음에 이타적 마음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어느 지점에서 방향을 잃은 것일까요? 어느 정도 노력하고 상대를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동안 공들여 쌓았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공허해지는 것은 서로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이 향하는 방향만 볼 뿐 그가 어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안다는 것, 진실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자신의 편견을 깨고 그와 함께 계단 끝까지 내려가는 숙제를 하는 것이다. 유시화의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한 숙고 끝에 상대를 이해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우리는 단편적 현상이나 모습만 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드러난 행동으로만 판단하는 순간 관계에 대한 오해에 싹이 트고 서로 상처를 주고 받기 시작합니다. 또 친밀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들리는 육성보다 들리지 않지만 몸으로 전해지는 울림과 파장을 고요 속에서 감내해낼 때 관계의 깊이와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힘들고 지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 사이의 사랑이 식어가면서 애정어린 호기심과 상대에 대한 물음표가 실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에는 만나면 반드시 피해를 주는 기피 대상 인물의 10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귀 막힌 사람,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나뿐인 사람, 365일 과시형, 많은 문 중에서 말문 막히는 사람, 과거로 향하는 꼰대, 감탄을 잃은 사람, 책을 읽지 않고 책 잡히는 사람,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볼 시간이 없는 사람,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칫 방심하면 나도 한순간 이런 사람의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위기는 언제나 잠재하고 있습니다. 뒤막힌 사람.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만나자마자 따발총을 쏘듯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합니다. 밥을 먹는 중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틈새를 노리다 내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도 기회를 주지 않고 본인의 주장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계속 끼어들고 잠시 침묵이 흐르는 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나오는 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무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 명이 모여도 언제나 그는 혼자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아마도 개나리처럼 무리를 이루어 피는 꽃이나 집단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군무를 좋아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는 모란꽃처럼 혼자 화려하게 피는 것을 좋아하고 혼자 춤을 추는 동물을 즐깁니다. 그를 만나고 집에 오는 날에는 귀가 먹먹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귀는 막고 남의 귀만 열어놓으라고 우기면서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많이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미 자기 안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만 중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를 깔보거나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소통의 문은 닫히고 불통만이 남습니다. 자리가 길어지면 우라통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이야기를 끝내고 자리를 뜨는 게 상책입니다. 귀하게 대접받으려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청할수록 겸손해지고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내가 기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자존감을 세워줌으로써 나도 더불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대화는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겸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말 잘하는 입담의 달인보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의 달인이 이끌어갑니다. 입으로 한 가지를 말할 때 귀로 두 가지를 듣기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찾아오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는 모든 관계를 거래로 봅니다. 아니, 사람 자체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자원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정작 내가 필요할 때 그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필요한 자리에 없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나는 이런 사람에게 장문의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내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고심 끝에 아주 짧은 답장을 썼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면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서 긴 사과문을 받았지만 마음이 썩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메일을 보내는 나라고 속 시원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 충족되면 언제든 떠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순간에만 잠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걸 얻어내면 그만입니다. 그에게는 인간관계도 늘 거래의 연속입니다. 가끔씩 느닷없이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경조사는 기본이고 자신이 최근에 무슨 일을 하나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부탁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알지만 직업상 나는 그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조차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왔다가 필요한 걸 얻어내면 이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자신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들의 태도에 인간적 피로감을 느낍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그래서 의존적이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그 필요가 충족되면 소식을 끊고 살다가 다시 뭔가가 필요해지면 뻔뻔하게 다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하는 수동시계와 같습니다. 애정과 관심이 식으면 관계에는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생겨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부탁하면 결코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필요로 맺어지는 계약관계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필요가 없어지면 관계도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진 인간관계를 필요한 게 생길 때 다시 이어가려고 시도하지만 관계 회복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의지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얻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얌체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생길 때만 도움을 부탁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나뿐인 사람. 진짜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펼쳐진다고 착각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는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입장만 고수합니다. 함께 일하는 친구들의 애로사항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가 봅니다. 자신이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려면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아,
언제 사람 될래? 이 말은 인간이 아직 사람이 되지 않았으니 어서 정신 차려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인간관계는 인간을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함량 미달의 인간을 생산해내기도 합니다. 얌체같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남과 더불어 만들어가는 협업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의 존재 이유와 살아가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달려들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가차없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이회수 작가의 말에 따르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 즉 나쁜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 감는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나 의무를 망각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 상대가 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지닌 가장 소중한 미덕은 머리로 계산했을 때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측은지심에 있습니다. 머리는 계산하지만 가슴은 사랑을 합니다. 얌체 같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물불 안 가리고 나서지만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내가 얻은 이익도 결국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돋보이는 이유는 말없이 나의 배경에서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 덕분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을 때 인간관계는 비상하는 날개가 됩니다. 365일 과시형. 자기 과시에 몰두하면 결국에는 무시를 당합니다.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을 한 명 알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 친구의 과신과 자만이 언제 끝날지 늘 궁금합니다. 만나자마자 그는 지난주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자신의 해박한 지식과 경험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과시가 길어지면 도리어 가벼워 보이고 꼰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는 상대를 무시할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진 친구는 상대가 자신의 이야기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기 과시에 함몰된 나머지 상대를 본인이 무시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나무인의 그는 벌써 많은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친구들이 자신을 떠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세상에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과시가 거듭될수록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과시는 무시를 불러오고 멸시를 낳습니다. 솔직히 잘난 척을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은데 자기 자랑에 집중하느라 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 생각이 언제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을 기반으로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도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자신을 맹신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생각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직간접적인 체험이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생긴 산물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역사성을 띱니다. 내 생각을 만들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생각은 지금 여기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면서 상대의 관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나무인의 자세입니다. 생각은 다른 사람을 만나 충돌이 일어날 때 또 다른 생각을 잉태합니다. 자기 과시에 빠지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생각에 비추어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은 편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특정한 시점과 상황에서
누군가를 만나 일하면서 얻은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할 때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자기과시에 매몰되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심각한 감정적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지휘의 반편지에서는 나무생각에서 출판한 유영만 교수의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리 만나도 사무치는 깨달음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사람이 나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무수한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을 만나고 뭔가 다른 이런 사람이 됨으로써 영향을 주고받는 너와 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을 통해서 찾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휘의 반편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루 마무리하는 편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잘 자요.